안녕하세요. 국방 커뮤니케이터 최윤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코리아 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무기 개발이 완료되기 전부터 중동에서 지금 사고 싶다고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무기가 있다는데 어떤 무기인가요? 최근에 그 중동에서 아주 세일즈 요구가 많이 오는 게 있죠. 그쵸. 바로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라고 합니다. 즉 고고도, 그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항공이나 또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대한민국군 최초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유격 고도에 따라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LSAM은 가장 높은 고고도에서 유격이 가능해서 유격 고도가 이렇게 낮은 미사일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쵸. LSAM이 이제 방어용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저게 미사일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순항 미사일, 또 탄도 미사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탄도 미사일은 이 높게 포물선형 궤도를 그리면서 오는 미사일을 말하고, 자, 순항 미사일은 땅에 딱 붙어가지고 말 그대로 순항한다, 크루즈 모드로 온다. 네. 그래서 낮게 수평 비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순항 미사일은 음속과 비슷하게 와서 탐지만 할 수 있으면 쉽게 유격할 수 있는데 탄도 미사일은 그 음속의 3배에서 최대는 24배까지 속도가 달해서 레이더에 이렇게 탐지가 된다 해도 유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이 한 발에 탑재할 수 있는 그 탄두 중량도 매우 무거워서 만약에 이걸 유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스타나 이런 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네. 싹 날아가는 미사일을 찍은 그쵸.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순항 미사일이죠. 그쵸. 자, 그런데 탄도 미사일은 눈에 안 보일 확률이 높다. 너무 빨라가지고.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탄도 미사일은 이 우주 로켓처럼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가 이 중력을 더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떨어지는 힘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를 종말 단계라고 하죠. 네. 자, 종말 단계에서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겹의 두터운 방공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파 껍질처럼 그렇게 쌓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군도 KAMD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했는데 미사일 디펜스라는 그쵸. 거죠. 예. 네. 그 가장 저고도에서는 천궁이나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담당하고 그보다 높은 곳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LSAM, 그 위에는 이제 나중에 개발된 LSAM-2나 미국의 사드가 방어해서 이 여러 겹의 방공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네, 이 LSAM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 거를 좀 사서 쓰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든 것에 굉장한 의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LSAM이 있기 전까지는 이 천궁, 패트리어트로만 요격을 해야 돼서 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좁고 또 되게 낮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적의 미사일을 한 번 정도만 방어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 LSAM을 개발함으로써 최소한 2번 정도의 방어 기회가 생겼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사일이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려면 중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연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LSAM은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날아가는 동안 추진체 1단 또 2단이 분리가 되고 마지막 3단이 이제 kill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직격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에 딱 부딪혀가지고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래 미사일을 유격할 때 그냥 근처에만 가서 빵 터트려서 그쵸. 파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직격으로 유격하는 그 기술이 있는데 이걸 히트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터트려서 파괴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격으로 파괴하니까 이게 핵이나 만약에 화학탄이 들어있는 그 미사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면 이 잔재가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남길 수가 있는데 직격 유격을 하면 이걸 열이나 그 물리력으로 의해가지고 아예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맞추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쵸. 참 대단합니다. 이 북한이 만약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이미 많이 쏘고 있죠. 쏴왔고. 네. 그래서 북한이 만약 우리나라에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이 대량 살상 무기인 핵이나 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고 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덜 파괴된 채로 이게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요격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 직격으로 탄두를 요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이 파편이나 또 화학 오염물질, 또 핵이나 이런 것들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LSAM이 최대 50에서
50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성층권이네. 네, 그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대기가 희박해서 네. 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위치 변환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종 날개를 변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쵸. 거기는 이제 공기가 없으니까 닥스라고 해서 이 미사일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 네, 진짜요? 되게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아. 끊임없이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줍니다. 사실 저 못 봤어요. 네, 저 영상 저 위에 사진 보면 네. 되게 신기해요. 저 저 영상. 못 봤어요. 진짜 몰랐어. 이게 LA 랜드라고 하는 아예 육군 방공이 저거를 가져가더라고요. 장사정포에 엄청 신기해요. 오, 소름. 저렇게 해서 많이 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조종 날개가 없어요. 저거는. 그래서 공중까지 가서 와, 소름이다. 여기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그냥 직격으로 부딪히잖아요. 야, 제가 방금 그 영상을 봤는데, 야, 이 기술력이 어마무시하네요. 그쵸. 정말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무기들이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데 가격은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굉장히 가성비. 뛰어나서 게다가 또 납기 준수도 굉장히 잘 지키니까 그건 또 세계에서 우리가 그쵸. 특장점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렇게 엘셈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천궁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 엘셈은 그것보다 유격 고도가 더 높고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 만약에 천궁하고 연기까지 된다? 그러면 진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이 우리 엘셈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천궁을 수입했던 국가들이 엘셈까지 수입한다면 이것이 또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래도 연동되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들의 하늘을 한국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L7은 언제부터 실전 배치가 될까요? 언제부터 될까요? 이제 기술 개발은 끝난 상태이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2020년대 후반까지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게 한국판 사드라고 또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드 같은 경우에는 요격 고도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2배 정도는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150km, 즉 우주까지 나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엘셈은 이제 한 그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인데, 네. 이 엘셈에서 멈추지 않고 또 엘셈2를 개발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사드와 맞먹는 수준의 이 요격 고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LSM-2로 가면 요격 고도도 높아지지만 지금 북한 미사일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쵸. KN-23이라고 불리는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있잖아요. 원래 일반 탄도 미사일은 그냥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KN-23은 떨어지다가 한번 풀업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활공을 하다가 또 떨어지기 바뀌고. 때문에 일반 방공 미사일로는 이 요격 고도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요격에 어려움이 있는데 LSM-2부터는 이런 풀업 기동을 하고 활강하는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창이 발전하면 방패도 발전한다. 그쵸.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 처음 네, 들어보는 그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수직 단계,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만 했었는데 그쵸. 이제는 그 옆으로도 들어오는 활공을 하는 탄도미사일도 들어오니까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 단계까지 요격하는 수평 다층망도 이렇게 구성할 거다라고 청사진을 그렸더라고요. 예, 이 사업에 한 2조 7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던데, 네. 이 큰 돈이 투입되는 만큼 잘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천궁 미사일도 원래는 M셈이라고 불렸습니다. M셈. 네, 미들 해가지고 M셈인데 아마 이번 L셈도 IM쌤 네. IM셈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번에 L셈도 이런 공식적인 명칭이 붙을 것 같아요. 천궁 같은. 그래서 제가 한번 명칭을 좀 짜왔는데 일단 우리나라 방공 미사일이 궁으로 끝나는 게 많으니까 그쵸. 신궁, 뭐 천궁 이런 식으로 궁으로 끝나고 일단 천궁보다는 유격 고도가 높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름을 한번 몇 개 후보를 골라왔는데 제가 후보 5개 정도 골라줄 테니까 세진님이랑 PD님이랑 한번 이렇게 후보를 골라주시면 나중에 이 미사일 이름 붙이는 사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거 이 미사일 막 공모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 막 당첨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무기 이름은 공모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혹시라도 공모해서 당첨되면 상금. 저희가 가져올까요? 여기 나온 게 이제 운궁, 네. 또 패궁, 극궁, 성궁, 태궁이 있는데, 네. 뭐가 좋을까요? 궁궁 잡고 오니까 궁둥이도 생각이 나고. 극궁 괜찮은데요? 극궁의 힘을 보여주겠다. 혹은
태궁. PD님 뭐가 좋으신가요? 저는 다른 것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태궁이 좋을 것 태궁. 같아요. 뭔가 강력해 보이는 느낌? 아. 나머지는 너무 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의미를 좀 더 부여한 느낌이고, 가장 사실 위력이 있어야 되는 거는 요격률이니까, 음흠. 그래서 태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챗GPT랑 이렇게 막 하면서 챗GPT가 내는 후보들도 아. 천궁을 넘어섰다 해가지고 뭐 극천궁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이버에 혹시나 해가지고 쳐봤는데 사이비 종교의 그 궁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뺐어요. 저도 태궁이 괜찮은 것 같네요. 태궁. 태궁, 네. 네. 근데 또 좋은 이름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꼭 두 글자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그쵸. 네, 세 글자 돼도 세 글자는 아마 이 이름 짓는 게 없는 진짜 것 같긴 어렵네요. 한데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저희가 괜찮다 생각해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미 공모전을 여기서 한번 진행하는 거네요? 그쵸. 아. 그래서 만약에 되면 그럼 저도 댓글 달아도 돼요? 당연하죠. 자, 우리 지금 다양한 안보 위협들이 있고 특히 북한의 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의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방공 시스템도 한층 더 발전을 해서 그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길러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